네, 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학부모들께서 관심이 많은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입학, 입시 이야기입니다. 네. 원래 고등학교는 입시가 없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과학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특수 목적 고등학교들 네. 이런 고등학교 체제가 바람직한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건지 그야말로 뭐 의견도 다양하고요. 논란도 많았었잖아요. 네. 거기다가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바뀌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울산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현재 고등학교 진학 체계가 어떤지부터 네.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예,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 체계는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보통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는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사고라고 불리는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죠. 이 학교들의 특징은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특수목적고가 있죠. 이 특수목적고에는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목적으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이라는 거죠. 그 외에 특정 직업 분야의 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특성화고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재 교육을 위한 영재 학교까지 있습니다. 예, 이렇게 5가지나 나누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네.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교 혹은 자사고 이게 다 네.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했는데 그렇죠. 네. 또 그건 아니군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네. 어느 학교 분야에서 현재 이슈나 네.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요. 자율고등학교 정확히는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랑 특수목적고 중에 외고랑 국제고가 대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편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특수목적고나 이런 거 생겼을 때는 정말로 그 분야에 특화된 학생을 키우겠다는 목적이었고요. 학교의 개수도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외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학교가 서울에 있는 대원외고랑 대일외고인데 네. 그때 그 2개밖에 없었거든요. 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별로 하나씩은 다 있죠? 하나가 아니고 이제 뭐 서울이나 이런 곳에는 막 7, 8곳씩 있고 경쟁적으로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일단 외국어고나 뭐 국제고 이런 학교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고등학교가 생겨나면서 특히 사립고를 위주로 자율형 사립고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게 자사고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자사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서 뭐 공부 잘한다, 성적이 우수하다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외고나 국제고로 몰려가는, 자사고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과학고가 있기는 한데 과학고는 뽑는 학생 수가 워낙 적은데다가 과학이라는 목적에 조금 더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는데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일리로 가는 학생이 많았던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가 돼버리니까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입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고나 자사고 그냥 가는 거 아니고 입학시험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네. 그리고 공적 성격이 강한 교육이기 때문에 뭐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거 따로 준비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네. 사교육이 과열화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째는 이러한 정책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 서열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전두환 정권 때 고등학교 서열화가 명시적으로는 일단 폐지가 되면서 고등학교가 다 평준화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외고나 아니면 자사고, 국제고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소위 성적이 좋다는 학생들 상당수가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일반고는 그냥 정말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가는 거고 특목고는 목적이 있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변질이 돼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로 빠지고 나머지 공부 못하는 학생들만 일반고로 남는다는 식의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학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외고나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는. 네. 부자들만 다니는 학교 맞습니다. 이런 이미지도 있었어요. 예, 특히 자사고에서 이 문제가 심각했죠. 그러니까 자율형 고등학교의 특징이 교육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교육 목적이나 교육 과정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교육부가 주는 각종 지원금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부담금을 내거나 사립에서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거 다 학생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결국은 또 공부 잘하고 집안이 좋은 학생들만 뭐 한정된 공간에서 혜택을 입으면서 향후에 진로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것도 이게 사실입니다. 대입까지 이어지는 거죠. 대학 그렇죠. 입시에서 예. 이 고등학교를 나왔으니 그렇죠. 수월하게 합격이 된다더라. 그렇죠. 이런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더라. 이런 잘못된 예. 인식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네. 지난 정부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개편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예, 맞아요. 지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 고등학교 제도 개편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한 1,000명 정도한테 2019년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한 55% 정도로 완전히 뭐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과반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를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의 유형을 나눠놓고 애초부터 학생들을 다르게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교는 같이 들어가는데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서 같은 학교 안에서 각자의 진로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쪽이 어떻겠냐.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들이 응답자의 3분의 1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 제도를 개편하는 쪽에는 어느 정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고 지난 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법령에서 자율고랑 외고랑 국제고의 항목을 2025년 3월 시점에 없어지도록 일몰되도록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없어지면서 다 일반 고등학교로 통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기존의 특수 분야의 인재 육성한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고등학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게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이런 것만 이제 특목고로 남겨놓는 거고요. 그 외에 특성화고나 영재학교는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시행령 개정은 2020년 2월에 끝났고요. 아까 제가 앞서서 2025년 3월 시점으로 일몰되면서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요 정책대로라면 2025년 신학기부터는 바로 이게 시행이 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없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네. 울산에서도 이런 자사고, 그렇죠. 사립고가 있었잖아요. 예. 전환이 일반고로 된 경우도 실제로 있었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구 성신고등학교가 이제 자율형 사립고였는데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약사고등학교랑 문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율형 공립고였는데 여기도 이제 전환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대선 치르는 선거 후보 시절부터 이런 그 전 정부의 고교제표 제도 개편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고나 자율고나 국제고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교육의 수월성,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목표를 더 잘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학교들이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학교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인수위원회 시절에서도 고교 체제를 개편을 검토하는데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정부의 방향이 다양한 학교 유형을 일반고로 통합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다시 다양한 학교 유형을 들고 나왔다는 거는 그거를 없애고 다시 옛날 시절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정부가 결심만 하면 자율고 외고 폐지 정책은 그냥 백지할 수 있어요. 그 개정했던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가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진 않지만 정부의 기조는 일단 그렇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예. 왜 교육부 장관이 이제 지명이 됐고요. 그렇죠. 임명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향후에 그렇게 되면 나올 수도 있겠죠.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이 그렇죠.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네. 그런데 저는요 조금 의아한 게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들을 했었단 말이죠. 예, 이게 지금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예. 조금 전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서 외고를 없애겠다 살려놓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단 맞아요. 말이죠. 왜
이런 공약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예, 이게 제도상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될지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고나 자율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정을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권한은요, 정부인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감들한테 있습니다. 권한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초중등교육법 그러면은- 시행령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외고나 자율고가요, 5년마다 학교 그 뭐 운영해온 실적이나 향후 운영 계획을 교육감한테 제출을 하고요. 교육감이 그걸 본 다음에 아, 이 학교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네 하면 지정 다시 해주는 거고요. 예. 아니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게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이게 교육부가 동의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자율고등학교나 외고 같은 학교들의 지위를 유지할지 박탈할지 이 1차 살생권이 교육감한테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마다 우리 지역은 자사고 외고 유지하겠습니다. 아니다. 우리 지역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 정권 시절에 이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지역이 있었죠. 서울에서 조희연 서울시 당시 교육감이 서울 지역에 있는 자사고 8곳을 지정 취소를 했다가 교육부랑 이거 적절한지를 두고 소송까지 벌였던 사례도 있었고요. 전라도에서도 자율원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를 놓고 이거 자사고 지정 취소하는 게 맞냐 아니냐를 놓고 교육감하고 교육부가 의견 엇갈려서 법정 다툼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모두 다 교육감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게 그렇죠. 맞다. 따르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지금 권한을 교육감한테 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예. 현장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대법 판결까지는 아직 안 나왔나 보죠?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그대로 평가가 돼서 그 자사고들은 살아난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시행령상으로는 네.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는데 네. 집행권은 각 교육감에게 있는 거지만 그렇죠. 실제 재판을 해본 결과 네.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 맞다라는 기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일관적이지가 예,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 때마다 지난 정부에서도 문제가 된 거고 이번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울산의 경우를 이제 들고 와서 보죠. 네. 울산에는 외고 있고요. 네. 자율고등학교 있죠. 그렇죠. 한 군데가 있죠. 맞습니다. 이 학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지금 제도상으로라면 이 학교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1차 결정권자는 노오키 울산시 교육감이죠.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노오키 교육감 같은 경우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데 역시 다른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처럼 노오키 교육감도 외고나 자사고 같은 이런 고교 유형의 다양화 방식의 교육 방침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형평성을 해친다거나 중학교 단계에서 과도한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의존의 문제가 있고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를 심화시킨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재선에 성공을 하고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역시나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당선된 각 지역 교육감마다 입장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유지하겠다, 진보 교육감들은 폐지하겠다, 다 오락가락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노오키 교육감 본인의 의견은 기존에 전 정부가 시행했던 정책대로 2025년 기점으로 이거를 없애고 일반적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외고나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걸 완벽하게 되돌리는 거는 교육의 연속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2025년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그대로 그 기존의 정부 정책을 유지해서 일반고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없어진다는 거야, 아닌 만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거든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노키 교육감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입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외고는 굳이 특목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자사고는 함부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거 입장이 그러면 외고랑 특목고가 자사고가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네요. 외고는 곧바로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고 자사고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왜 이런 발언이 나왔냐면요. 울산의 현실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발언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요. 울산에 있는 외고는 공립학교예요.
그래요? 예, 울산외고는 공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하기가 훨씬 더 쉬운 곳이죠. 예. 그러니까 군인의 권한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시행 예정을 한 대로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맞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북구 지역의 학교 부족 문제랑도 조금 관련이 있어요. 그 울산외고가 북구 매곡 지역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의 특성이 최근에 북구 송정이랑 매곡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많이 입주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학교가 부족하고 과밀학급이 진행되는 문제들 뭐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고 여러 차례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울산 지역에서 이제 이곳에 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의견이 끊이고 예. 정부가 이제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실제로 이대로 강행을 할지 뭐 아니면 기존 정부의 정책을 유지할지 아직도 결정된 게 없장에선 굉장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정부가 교육 정책을 정말로 바꾸는 상황이 오거나 어떤 변화가 오는 시점이 됐을 때 그 변화의 양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어서 당분간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울산의 외고 또 자사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희정 기자와